세무사의 모든 것 쌤 누나 쌤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너무 항상 배경이 너무 심심해서 화분자랑 네, 화분자랑 이게 사실 저희 집에서 갖고 오는 건데 얘가 벵갈 고무나무인데 이게 돈 주고 산 게 아니고요. 제가 키우고 있어요. 집 그 가지치기 해가지고 원래는 요만큼 정도였는데 벌써 이렇게 쓸데없는 화분자랑 잠깐 하고요. 네, 저희 세무사의 모든 것 오늘 준비한 내용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세무사 이야기를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이 자격증을 따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세무사가 우선 딱 되면 합격이 딱 되면요 합격자 발표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공시가 안 되고 개별적으로 오거나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되죠. 저는 안 그랬는데 저도 안 그랬어요. 문자가 왔어요. 문자 왔어요? 네,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9월 말이었는데 좀 빨리 발표해가지고 문자가 와가지고 전화했잖아요. 장난 전화인 줄 알고. 친구네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저녁에 문자를 받고 전화를 했더니 맞다고 합격한 거 맞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했었어요. 웃기죠. 회원사님은 어떤 상황에서 합격자 발표를 맡으셨어요? 저는 사실 합격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그건 나도 그래. 그때가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인가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였구나. 네, 10월 달이었으니까 그래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네.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순간은 기억나죠? 순간 기억나죠. 8시였어요. 아침 8시였는데 그래서 저도 좀 왜냐면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확인도 안 했는데 나 언니가 연락을 해줘가지고 그때는 이름이 다 뜨니까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우선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나면 너무너무 행복해서 막 가족들과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고 막 술 한잔도 하고 이럴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하셔야 될 게 또 따로 있죠. 네, 수습 공고, 채용 공고를 확인하는 일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학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학교 시험 치고 있었지만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수습 바로 어차피 못할 텐데 이런 생각도 있어서 이제 고민을 하는 한 5일 정도 고민했는데 좀 큰 회사들은 다 이미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남은 몇 개 중에서 그래도 좀 좋은 데를 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바로 확인을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바로 확인했어요. 그때는 이상하게 예습에 되게 자주 들어갔었거든요. 합격자 발표하기 전까지는 안 들어가다가 발표하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되지? 저는 이제 비전공자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들어갔더니 거기에 막 채용호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 중에 거의 처음에 올라왔던 데에 넣어가지고 합격을 해서 수습을 했는데 큰 회사들은 빨리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름 있는 법인들은 빨리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많은 수습처가 막 올라오는데 네. 수습처를 우리가 골라갈 수 있다면 네. 어떤 데로 가는 데가 좋으냐. 네,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고가 이미 다 거의 많이 끝나서 고를 게 많진 않았지만 유일하게 한 군데 면접을 보고 그 한 군데 출근을 했는데 거기 가고 싶다,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막연하게 5년 뒤에 금융권에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5년 일하고 금융권의 경력직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적합한 그 세무법인에서는 금융기관이랑 자문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도 출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거기 꼭 가고 싶었고 그래서 거기가 오라고 해서 간 거였어요. 잘 됐네요. 잘 됐죠. 계획대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계획은 없었고요. 근데 계획이라면 좀 큰 회사를 가고 싶었어요. 다양한 일을 하고 싶었고 그때는 막연히 기장시키는 회사 가기 싫은 거야. 소문으로 네, 어디 가면 소문으로. 기장마다 놀아. 네, 그런데 가기 싫었는데 막상 가니까 기장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근데 후회하진 않아요. 그때 기장도 하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가자마자 선배님들이 당장 일 안 시키고 책 주지 않아요? 네, 책주 주고 그리고 뭐 어떤 예교나 판례 같은 거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좋았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골라서 갈 수 있다면 이제 세머니처럼 어떤 업종에 특화되어 있는 법인을 간다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동기가 많은 회사 그리고 세무사가 많은 회사 저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저도 뭐 사실 뭐 꼭 그렇진 않았지만 이제 같은 공간에서 네. 일하는 세무사님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배우고 서로 이제 이야기 많이 나누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런 수습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이제 진로의 길로 다양하게 이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수습이 끝나면 길이 먼저 뭐가 있을까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회사에 남아서 근무하는 거. 그죠. 그 수습이 끝나니 이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명칭이 대부분 근무세무사 네. 이렇게 부르죠. 네, 근무세무사 근세. 근세. 네, 근세 하는데 세머니도 근세였죠. 네, 저도 근세했어요. 네. 그리고 또 근무세무사는 뭐 사실 이제 그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봉협상만 잘 한다면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다른 방법은 근세긴 근세인데 다른 다른데? 법인 가서 근세하는 거. 그죠. 여기서는 좀 이런 업무를 많이 했는데 다른 데 가서 이쪽 분야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도 있고 또 급여에 따라서도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다른 근무처를 택해서 취업하는 거죠. 근무. 네, 저는 수습할 때 성실이 없었기 때문에 5월달 딱 끝나면 일주일 동안 놀고 그리고 같이 여행 갔다 오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성실이 있기 때문에 뭐 회사 상황에 따라서 6월달까지 계속 일을 하고 7월 초에 한다든지 이게 다른데, 그래서 아마 6월달부터 그 근세를 구한다라는 공고가 막 올라올 거예요. 공고는 주로 어디에 올라오나요? 공고는 현직 카페나 뭐 예세미나 아니면 세무사회 네, 그런데 많이 이런 데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런데 참고하시면 좋은 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면접 볼 때 어떤 거 하는지 얘기하면 좋겠다. 저는 다니던 데서 근세를 하긴 했는데 딴 데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그쪽 대표님이 저희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얘 어떠냐? 너네 애들 우리 사무실에 진짜. 면접 보러 왔더라. 그래서 다 아는 사이라는 게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 대표님이 우리 이렇게 불러다 놓고 이제 근세 하려고 하는 세무사를 불러다 놓고 거기보다 우리가 훨씬 좋은데 거기 왜 가려고 그러냐고 불러다니려고 했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제 갑자기 생각나네.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질문도 네. 사실 세무사들이 다른 직장 경력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타이트한 면접 경험이 없잖아요. 이력서도 그렇게 뭐 써본 적이 없고. 근데 그때부터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경력도 써보고. 그때 그런 거 내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뭐 결과적으로는 옛날 회사로 다시 돌아가긴 했지만, 근무세무사로 다른 회사에 가시려면 이력서 써야 되고 회사에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경력기술서 같은 거 쓰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수습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근무세무사 요즘 뭐 다 좋아졌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옛날 저희 때보다 좋아졌다고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나 일 못해먹겠다. 너무 힘들다. 나 이제 세무사 계를 떠나고 싶다. 나는 그냥 회사를 다니려고. 한 6개월 해봤더니 이게 너무 힘들고 야근도 너무 많고 주말도 나와야 되고 책임도 많아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빨리 어린 나이일 때 한 살도 어릴 때 취업을 하자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습 기간이 길어봐야 11월 달부터 5월 달이니까 6, 7개월인데 요걸 가지고 경력직으로 가긴 힘들고 신입으로 가는 거죠. 네, 신입사원으로 취직하시면 뭐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가산점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세무사 자격 공부를 했던 사람들을 좀 우대하는 직종이나 이런 데는 좀 더 유리하게 취업을 할 수는 있죠. 네. 그래서 뭐 금융권의 공채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공기업에 안정적으로 쭉 다닐 수 있는 공기업에 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저도 있었어요. 후배 중에 좋은 데 가더라고요. 좀 부러웠어요 그때는. 그때 부러웠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사실 또 연락을 잘 안 해서 모르겠네요. 워낙 길이 다르다 보니까 연락을 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공기업이 이전했어요, 저 지방으로. 맞아, 거기도 이전했던데.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다양한 회사에 취직은 할 수 있다. 근데 네. 그거는 뭐 세무사라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지. 맞아요. 신입사원으로 가시면 세무사로 뭘 하긴 좀 힘들다. 그죠. 시간이 지나면 약간 가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 그건 있어. 있어. 맞아. 가고 나서 친구들을 만나면 어떠니? 뭐 이러면서 나도 세무 계속 할 거 그랬나?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면은 바로 개업할 수도 있죠. 바로 개업하는 사람도 있죠. 네. 동기들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이제 나이가 있거나 사회생활 하다가 된 분이나 처음부터 나는 개업을 하겠다. 어차피 세무사의 목표는 최종 목표는 개업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개업을 해요. 네. 바로 개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힘들어하긴 하시더라고요. 너무 짧은 기간에 개업을 하게 되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기장이나 모르는 분야가 있을 수 있죠. 6개월 만에 완벽하게 모든 걸 알 수 없는데 이거는 잘하지만 이거 못하는 게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좀 네. 채워가기가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은 또 다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죠. 네. 세무공무원을 택해서 네. 이제 좀 더 가산점을 받고 공부를 해서 공무원에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고 개업을 하겠다 이런 네. 분들도 있고 공무원이 되겠다 이런 분도 있고. 가산점이 아마 5점인가? 네, 5점 최고점을 엄청 많이 주는 평균 거잖아요. 5점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네. 많죠. 근데 저한테도 그때 이제 어리니까 공무원 좀 해보고 그랬겠다. 그렇게 많이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대표님들 이런 분들이 그 말이 전 너무 싫었어요. 또 공부를 하라니. 나는 사실은 책은 샀어요. 아 진짜요? 책은 샀었어요. 근데 그 이제 12월 달 지나서 책을 샀는데 책을 샀어요. 왜냐면 다른 친구 동기 중에 한 명이 자기 공부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세무사님 때 채용을 많이 했던 엄청 많이 했지. 근로장려세제 아니에요? EITC? EITC. 맞아. EITC 처음 생길 때. 그래서 많이 뽑았잖아요. 소득세까지 사로 대박 많이 들어갈 때 그때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그때가 7급을 많이 뽑았고 세무서를 되게 많이 늘리겠다는 공약을 했었을 때였어요. 세무공무원이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저 때는 또 그것도 있었어요. 처음으로 수습 끝나고 세무 계약직으로 공무원을 뽑아줬거든요. 그래서 수습 끝나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건 좋겠다.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공무원을 하면은 돈을 주나요? 주는데 그냥 계약직 그 기본금만 준다고 들었어요. 주긴 그래서 주는구나. 급여가 높진 않죠. 네, 어쨌든 이렇게 수습이 끝나고 나면 다양한 데로 가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 계획하신 거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그런데 6개월, 수습 6개월하고 선택지를 고르는 게 과연 그죠.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저희의 의견으로는 너무 그건 이르다. 아니에요. 네. 6개월 하고 또 그곳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내가 했던 걸 다음 해에 또 그 사이클에 신고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일이 많잖아요. 나 이거 틀렸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수습해야 되고. 네. 다시 막 수정하고. 수정신고도 하고, 경정청구도 해보고, 조사가 나온 거 대응도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그래야 나중에 기업했을 때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할 때 확실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죠.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 수습기간의 6, 7개월의 짧은 경험으로는 아무래도 몇 번 사이클을 돌아가질 않았으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세훈이는 몇 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무세무사요? 저는 사실 한 군데서 3년 반 있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힘든지도 모르고 열심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처음이라서 사회초년생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 2, 3년 정도는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게 큰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세무사는 이제 12년 차이긴 한데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가장 기초적인 절차는 그때 다 배운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무세무사는 아무래도 이제 내 책임 하에 모든 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울타리가 있잖아요. 세무법인, 큰 세무법인 대표님, 그리고 선배님들 이런 검토나 이런 의견이 있고 나갈 수 있으니까 좀 마음껏 일해볼 수 있는. 네. 그리고 근무세무사가 되면 이제 물론 이제 혼자 계실 때 좀 다르겠지만 다른 세무사님들이 있는 근무세무사 환경이라면 일반 회사랑은 전혀 다른 환경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선배님들이 있고 이제 기수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존칭으로 세무사님이라고 불러주고 또 수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네. 문제가 있을 때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의견을 나누고 같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사례나 판례가 있는지도 찾아보고 네. 그런 검토를 같이 하기도 하고 해서 좀 네, 좋은 것 일반 같아요. 회사에 비해서는 수평적으로 네. 같이 일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무사니까 클라이언트들 만날 때도 저희를 세무사님으로 대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일반 회사에 가면 저희 세무사님이라고 불러주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인정을 사실 안 해주잖아요. 근데 세무법인에 있는 소속된 세무사가 되면 고객들 만날 때 저희를 전문가로 인정해 주시니까 일할 때 만족감도 더 높아질 수 있고 물론 책임도 많아지지만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게 단점일 수는 있는데 서로 도움을 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결국 자기 재산이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장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근무를 하고 나서 금융권으로 옮겼다가 개업을 한 케이스잖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그 골랐던 것들 중에 중에서? 경험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상관없이 열심히 하면 다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무세무사도 사실 3년, 4년, 5년 이렇게 되면 그 법인에서 꽤 중요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 거래처를 계속 5, 6년씩 관리를 했고 그 대표님이랑 손발을 맞춰서 계속 일을 했고 그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연봉은 어느 정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표님한테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정말 같이 파트너로 성장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많으셨어요. 저희 법인에서도 제일 오래 경력 많으신 선배님이 파트너로 가신 선배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되게 유명하신 분. 그리고 근무세무사가 아니더라도 뭐 회사하러 갔을 때 또 저희 친구 중에 동기 중에 한 명은 근무세무사를 한 3, 4년 하고 나서 일반 기업에 취직했는데 되게 해외로? 높은 직급을 가 있는 친구도 있고. 네, 어떤 선택을 하시던 뭐 근무든 뭐 개업이든 일반 회사를 가던 혹은 근무하다가 일반 회사를 가던 이 열심히 하시면 좋은 기회가 있고 또 그 나름대로 더 만족을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제 동기들도 이제 9년, 10년 차가 되니까 옆에 보면 다들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네, 다들 되게 다양한데 만나면 정말 신기해요. 정말 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다들 만족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취감도 있고 위치도 잡혀 네. 있고. 근데 처음에가 좀 힘든 것 같아요. 2년차, 3년차 때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원했던 뭐 회사 이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저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네, 2, 3년차 때가 사실 힘든데 그때 이겨내고 좀 더 열심히 조금만 더 내가 이런 식으로 내 업무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은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2, 3년 해봤더니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다. 이거 너무 힘들기만 자격증만 하고.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뭐 아니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2년차, 3년차가 제일 힘든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세무사가 되기 전까지, 이 회사에 취직하기 전까지 취직만 하면 일하는 거 가지고 하긴 막 미친듯이 달려오잖아요. 근데 막상 가면 성취감도 있지만 약간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세무사가 된 건 시작이니까 시작하고는 최소 3년 동안은 달려봐야죠. 네, 그리고 3년 달리면 또 그때부터 다른 길이 길이 보이기 보이고.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공부 지금 하시는 분들, 이제부터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3년차쯤 돼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면 네네. 지금 이제 힘든 시기잖아요. 2월달이고 5월달, 6월달까지 맞아요. 저희가 이제 더 바쁘게 달려야 되는 시기인데요. 네, 우리 모두 다 화이팅 하고요. 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너무 힘든데 지금 며칠째 야근을 하고 있어서 힘든 시기지만 오늘도 야근해야 될 것 같죠? 네, 힘든 시기지만 모두 화이팅해서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진짜 이직 얘기를 해야겠어요. 네, 이력서 잘 쓰는 법, 뭐 경력 관리? 경력 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너무 거창한 것 같기도 한데 혜원이는 어떻게 직장을 4번을 옮겼나 뭐 아, 이런 거. 그러니까요. 성공적인 이직 이야기 한번 네. 해볼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쌤 누나 세연이었습니다. 안녕.